잇몸 질환만 일으키는 줄 알았던 입속 세균이 온몸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잇몸병이 암이나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으며 잇몸 염증이 있는 사람은 피가 자주 나게 되는데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인 진지발리스균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서식하면서 독소를 내뿜으며 잇몸 조직을 이루는 콜라겐을 분해시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점점 해치는 균입니다. 잇몸에 침착된 세균들이 손상된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에 의해 몸의 방어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염증 반응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며 치매, 류머티즘 관절염, 심근경색,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잇몸 질환이 전신적인 염증을 유발해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의대 미처드 박사팀이 1986년에서 2002년까지 40에서 75세 연령 48,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치주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가진 사람에 비해 췌장암이 발병할 위험이 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4년 내 이를 뽑은 사람들에서 이와 같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잇몸 염증이 원인일 수 있는 췌장암 이외의 질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입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치주염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치주염이 없는 사람의 약 2배라고 합니다. 치주염 환자 가운데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정도의 고혈당은 아니지만 평균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즉 치주염이 있다고 해서 당장 당뇨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당뇨 예비 환자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일본 도쿄 의과치과대학 대학원 의치학 종합연구소의 이즈미 유이치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치주염이 있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치석 제거와 양치질 지도를 했더니 평균 혈당치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 역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매입니다. 치주질환이 심할수록 뇌졸중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심할 경우 치매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으며, 과학저널에서는 치주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을 악화시킨다고 발표했는데, 치주질환이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능력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6배 빠르게 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잇몸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가락이나 무릎 등 관절뼈의 통증이나 변형이 생기는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잇몸 안 세균을 통해 항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병원 치주과 김영택 교수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2만 5,3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치주염과 생활습관병의 상관관계를 발표했는데, 치주염이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1.1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인 만큼 평소 잇몸병에 자주 걸렸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잇몸 염증으로 인한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잇몸 관리의 첫걸음은 입속 세균을 제거하는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치실, 칫솔로 치아 표면은 물론 잇몸, 혀 등 입안 곳곳에 번식하는 입속 세균을 없애야 합니다. 죽염은 주로 바다에서 추출되는 해수를 염류 증발 방식으로 가공하여 만들어져 식품 조리부터 의료용, 죽염 치약 같은 세면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소금에는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 치약으로 이용 시 잇몸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소금물은 오래전부터 염증 제거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온 자연요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물로 매일 각을 하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와 각을용 소금물의 농도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식에는 대부분 소금이 들어갑니다. 한국인은 대부분 짜게 먹는 식습관과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금물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버렸지만 활용을 잘하면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천연 살균 소독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가글을 매일 할 경우 첫 번째로는 잇몸염증이 완화됩니다. 양치질을 할 때 소금물로 헹구면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소금의 항균 및 항염증 특성 때문입니다. 소금은 천연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잇몸 질환과 구취를 유발하는 입안의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박테리아가 입안에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잇몸의 염증과 붓기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효능으로는 목감기와 기침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목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목에 자극받는 조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켜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는 순한 방부제 및 항염증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은 점액을 느슨하게 하고 묽게 하여 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목을 진정시켜 기침 충동을 줄여주고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는 비염을 완화시켜줍니다. 소금물은 코 안쪽을 씻어내어 비염을 일으키는 점액, 알레르기 및 자극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로 염증을 완화시키고 비강을 열어 호흡을 더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소금물의 염분 농도로 삼투압 효과를 생성해 점액을 묽게 만들고 붓기와 충혈을 줄이고 비강의 체액을 끌어내 고여서 막혀있는 점액을 쉽게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건조한 비강에 수분을 공급해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렇게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금물은 만들 때 소금의 농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오히려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더 잘 번식하여 입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농도는 약 3%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깨끗한 물 1리터에 티스푼으로 소금 3스푼 정도를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소금물을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굵은 소금으로 만드시고 소금을 다 녹여서 가글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덜 녹으면 입안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소금물 가글을 할 때는 약 1분 정도가 적당하고 가글 후에는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하루 최대 2회 정도만 하는 것이 좋으며 소금을 직접 입 안에 넣고 양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금물 가글 시 주의사항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하실 때는 헹군 뒤 꼭 뱉어내세요. 혹시라도 먹게 되면 위장이 예민한 경우 경미한 배탈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량의 소금물을 삼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해하지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